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전남 서부, 경북 서부는 10에서 50mm, 그 밖에 영남 지방과 충청 남부,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충청 북부와 강원도는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내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경제 도약에 성공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한중 수교 30주년 특집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모시고 지난 30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걸어갈 길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1m 82입니다. 82, 예. 182. 중국에서는 그 키면은 큰 키에 속합니까? 중간 정도입니까? 큰 키입니다. 큰 키 편입니다. 큰 키 편. 제가 184인데 저보다는 약간 작으신데 전 저보다 큰 줄 알았어요. 자, 대사님. 한국말 참 잘하세요. 예, 북한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셨었죠? 2번 근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도 이제 북한에서 나오셨고. 예. 그 어떻습니까?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지금 대사를 근무할 때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대사관에서 근무하면 예. 그 나라의 그 입장을 예. 대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예. 북한하고 한국이 예. 지금 물론 지금 차이점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하, 사실 예. 내가 보기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공통점. 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 그래서 들면. 성격도 또 아주 그 직설적이고 예. 그리고 또 감정도 풍부합니다. 예. 그런 거 사람을 사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에서도 친구 있고 예. 여기 한국에 와서 저도 예. 사실 한국에서 4번째 근무입니다. 네 그래서 번째. 한국에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한중 수교 이제 내일이 30주년 되는 날이에요. 예, 중국 정부가 이제 그 평가는 한중 수교 그 30년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까? 최고의 순간은 어떤 때였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요. 예.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록을 세운 모지고 잊을 수 없는 예. 그 최고의 순간. 예. 들을 내가 보기에는 무수히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양국 정치 수교 예. 그리고 전라도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예. 중한 FTA 정식 발표 등 이런 모든 순간들이 성성하게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없고 또 좋아질 것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한 관계는 앞을 내다보면서 예. 반드시 갈수록 또 좋게 발전할 것이며 예. 미래에 반드시 더욱 빛나는 순간 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최고의 순간을 말씀하시기 좀 그렇다면은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그럼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드 문제는 사드 양국 수교 이래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으로서 볼 때는 예. 자기 전략 안보 이익을 많이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민심에도 예. 큰 그런 타격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보기에는 얼마 전에 중한 양구 외교부 장관 회담이 청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그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 같이 하자. 예. 이 문제를 양국 관계에 영향하는 고림들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 그런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 문제를 계속 잘 처리해서 중한 관계에 앞으로의 중한 관계에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제 10일 날 9일 날 칭다오에서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외교장관 회담이. 그때 이제 사드 문제가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하여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그 거락을 함께 하고 있고 안보 이익을 서로 예.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그 자국 안보 그 수호라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 존중합니다. 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드는 지금 사실 미군 예.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가져와서 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성주가 중국하고 그러니까 예. 또 다른 기지보다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중국을 그 X 파단 내다는 중국을 마음 먹으면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는 필요한 네. 범위에 네. 초과하지 않을까 우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최근에 예. 나도 아까 강조했지만 양국 우리 장관님들께서 예. 외무 장관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타당하게 처리해서 예. 잘 관리해서 양국의 관계 발전하는 거림돌 되지 예. 않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 약속한 대로 서로 그렇게 관리하자 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에 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런데 그래서 서로는 그런 공동 인식이 있으니까. 예. 공동 그러니까 인식은 고림돌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공동 인식이니까. 그렇군요. 뭐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약속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그런 약속이 아니고 예. 그렇게 고림돌 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우리는 같은 인식. 그렇게 공동 인식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한국 이제 그 대통령실은 이 주한미군 이제 사드 기지가 이달 말에 이제 정상화 시킨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게 작전에 실전 배치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거기 시설물 짓고 정상적인 기지가 사드 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 과거 그 사드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상황을 그때 좀 중국에서 그런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민 중에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드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중국을 대변하는 중국이 외교관이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되고 중국이 전략적인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뭐 옹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게 좋다 할 수 없죠. 그렇게 중국 이익을 상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런 점을 또 서로는 알고 서로는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한 관계 하는 데서
지난번에 사태 때문에 한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회복은 되지만 또 그 완전히 그전처럼 그렇게 또 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이거는 예민한 문제다. 예.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게 잘 양국 외무 장관이 하속한 그렇게 같은 인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하는가에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달 말에 이제 실제 이제 그 기지가 정상적인 기지가 완공이 되면은 과거 하여튼 사드 들어왔을 때 한한령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어쨌든 타격받고 한국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도 머리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조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할할링은 없습니다. 근데 할할링 없어도 그것 때문에 양국 국민 감정을 많이 상했습니다. 국민 감정 상해버리면 어떻게 그 상대방을 그렇게 우대를 해줄 수 있냐.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기업 중국 투자도 어떻든 간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웃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좀 크게 성공시키고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좋은 우대 정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국이 이익을 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도 중국을 좀 많이 좀 배려해 줘야 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중 간에 어쨌든 지난 30년까지는 서로 그러니까 경제 면에 있어서는 서로 그러니까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좀 서로 같이 발전하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반도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 반도체 칩포 동맹 여기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타이완 이 네 나라가 동맹을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이미 칩포 동맹에 들어가기로 했고 한국은 이달 말까지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칩포에 대한 중국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글로벌 반도체 이렇게 놓고 보면 관련된 나라는 칩포 아니고 칩회우입니다. 칩회우입니다. 칩회우. 칩회우? 칩회우예요. 회우.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또 제일 아주 큰 생산대국 그리고 첨단 기술 반도체 관련된 그런 개발 R&D 또 제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도체 공급망 만들려면 5개 경제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칩5. 글쎄. 칩4가 아니고 칩5 중국까지 포함한. 왜 중국을 들어오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칩4를 하려는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자기도 스스로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본래 취지가 중국이 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경제 무역 관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린 믿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업망과 공급망은 시장이 자발적 교율과 기업이 자주적 선택의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왜곡과 규제는 산업망과 공급망이 안정을 훼손하고 자유무역 그런 체제와 가국의 공동 이익에 해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확실히 자신이 이익을 입각하셔서 그래서 관련 문제를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 반도체 가장 큰 시장은 뭐니 해도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60%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은 수출 시장 60% 예. 중국에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초기에는 중국 외교부나 이쪽에서 외교부는 아니고 관영통신에서는 중국 시장 치포에 들어가는 건 상업적인 자살행위다 이렇게까지 좀 과격한 좀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도체가 생산하는 우리가 생산 기술은 앞서 있지만은 이 원천 기술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의 기술 없이는 생산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에도 우리가 많이 그 반도체를 수출하고 또 중국도 한국산 반도체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설계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포에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간다면은 미국과 관계를 그럼 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부분은 중국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좀 의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 관계니까. 네. 동맹 관계는 이렇게 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끊을 수밖에 없다. 모든 거는 안 하겠다. 예.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패권주의 한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은 하고. 그 지금 중국도 공급망에 산업망 공급망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쪽으로도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타당하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향해서 이제 5가지 요구사항 그 제시했습니다. 뭐 그 독립 자주하고 선린 우호 뭐 여러 가지 이 5가지 요구사항 간단하게 좀 내용하고 중국이 이 요구사항을 한국에 제시한 게 좀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그 왕이 그 국무위원 외교부장 제시한 5가지 응당 견지해야 할 점은 그 중한 관계의 올바른 발전은 유지하기 위해서 제안이지 그 요구 사항 아닙니다. 그래 제안이다. 그래서 제안이지. 그래서 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 한국 분들이 이 5가지 제시를 그 제안을 자세히 그 보셨다면 이것이는 중한 관계 발전 경험이 그래서 30년 동안 이게 발전 경험을 그 정제된 그런 총결산이자 그 양국 국민들이 공동된 염원인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은 그 한국 측이 바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과 함께 양국의 정상이 공동 인식과 양국 그 외교 장관 회담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그런 그 실천해서 중한 관계가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이루도록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을 또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됐습니다. 양국이 그러니까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한 거라 이거죠.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안정되면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 과거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거든요. 시진핑 주석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다면 언제쯤 좀 가능할지. 그 우리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화 통화 등 여러 방식으로 양호된 그런 소통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국 정상은 서로 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그 양국 외교 당국은 양국이 각 급 교류 개회에 대해서도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최근에도 뭐 한번 그 전전에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지만 하루에 10만, 20만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쯤 코로나가 안정될지도 저도 그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니까 네. 지금은 장담을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그 중국은 우리 양국 간 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는데 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외교관으로서 언제 뭐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왜냐하면 한국하고 중국 간의 지금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양국 간의 정상이 얼굴 마주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또 사안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양국 정상들 간의 대면 접촉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양국 정상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을 바로 우리 방향이니까 그 방향에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도 아주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국 정상들 그 조속히 하루빨리 그 대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고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없이는 사실 시민 주수님이 이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는 방문 못하지만 저도 그 대사로서 얼마나 고대한지 그래도 내 최고의 그 성공한 사명인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분위기를 잘 그 만들어서 조성해 줬으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 아무래도 그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 이게 뭐 거의 뭐 마지막 핵실험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최종적인 실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 감행한다면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한반도에서 핵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 반대합니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핵을 가지고서 그 가지는 것이 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뭐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이거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쁜 상황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국은 한국대로 노력하지만 중국도 중국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그 중국이 이 문제 해결하는 많이 도움을 될 수 있지만 해결하는 열쇠 키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 안보 균형 이런 걸 미국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제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린 중국은 원래는 9.19 공동성명 만들어주지, 육자회담 만들었지, 9.19 공동성명. 그다음에 미국은 방콜 델타 뭐 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후에도 몇 가지 그 중요한 시점도 있었는데 싱가포르 뭐도 있었고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깨져버리고 이런 거는 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기는 북미 대화를 회복하고 남북 대화도 제대로 되고 두 개 바퀴를 같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한 바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제기하는 상귀병진 점진적인 해결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이렇게 동시에 그 안보 균형도 잡고 한반도에서 그 평화 체제도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 또 화해되고 같은 민족은 그 더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은 맞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럼 그 키는 어쨌든 중국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지. 예, 미국 간에 이게 요구했는데 알았다고 이게 해준다 확실하게. 그러면은 그 비슷하게 합의를 된 거 아니면 그래서 그거 도와주는 것은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알겠습니다. 한국도 도와줘야 되고 한 남북 간에 그 돌아가는 바퀴를 또 계속 돌고 중국도 옆에서 이런 뭐 계속 화해하자, 대화하자,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사님 오늘 그 사실 요거 하나는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꼭 한번 좀 궁금해서 좀 묻고 괜찮습니다. 싶어요. 예, 뭐 곤란하시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1992년 8월 24일 수교했습니다. 그때는 그 한국은 대만,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 중국도 그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그렇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거는 그 수교의 초심입니다. 한국이 남북 간에 그 외세의 간섭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 평화의 방식으로 그 싸우면 안 되니까 싸움을 통해서는 통일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그렇게 통일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중국은 지지하지. 알겠습니다. 오늘 싱하이밍 대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 그냥 큰형님 같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